BTS 망할 그룹에서 빌보드 1위까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될 것 같아? 솔직히 좀 무리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포기하고 싶어지죠. 내가 틀렸나? 싶어지죠. 아니면 분해해서 더 열심히 하거나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빌보드 핫 101위, 유튜브 구독자 수천만, 전 세계 팬덤이 하나의 문화가 된 그룹. 네, 맞아요. BTS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BTS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같이 가볼까요? 1부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다. 2013년 6월 13일 서울의 한 작은 무대에서 6명의 소년이 데뷔했어요. 소속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때 빅히트가 어떤 회사였냐면요, 지금처럼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이 아니었어요. 직원 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연습생 시스템도 SMYG JYP에 비하면 훨씬 열악했고 방송국 PD들한테 저희 신인 좀 출연시켜주세요 해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당시 K-팝 업계에서 빅히트는 솔직히 말해서 변방의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BTS가 데뷔했을 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대요. 저 그룹 오래 못 가. 회사가 작아서 지원이 안 되잖아. 데뷔는 했는데 방송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버텨? 실제로 데뷔 초반 BTS는 음악방송 1위는커녕 출연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팬들이 너무 적어서 사인회를 열어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고 멤버들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직접 팬들한테 DM을 보내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붙잡으면서 버텼어요. RM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다 시도해볼 수 있었거든요. 잃을 게 없어서 자유로웠다. 이 말 엄청 와닿지 않나요? 2부 남들과 달랐던 딱 한 가지. 그럼 BTS가 다른 그룹들이랑 달랐던 게 뭐였을까요? 춤이요? 물론 잘해요. 노래요? 당연히 잘해요. 비주얼이요? 뭐 그것도요. 근데 그건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K-팝 업계의 실력 좋은 그룹들 얼마나 많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춤 잘 추는 아이돌들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BTS가 달랐던 건 딱 하나였어요.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데뷔 초반부터 BTS의 노래는 달랐어요. 학교 3부작이라고 아시나요? No More Dream and 그리고 Boy in Love. 이 노래들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원하는 꿈대로 살아라. 어른들이 정해준 길만 가지 마라. 공부 잘해야 한다는 말에 질렸냐? 나도 그래. 10대 20대 청춘들의 속마음을 그냥 날 것으로 꺼낸 거예요. 당시 K-팝 아이돌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는요, 사랑 고백, 이별, 달달한 감정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대중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BTS는 달랐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그랬더니 팬들이 반응한 거예요. 이 노래 내 얘기 같아. 이 사람들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그게 시작이었어요. 3부 SNS가 세상을 바꿨다. 2013-2014년 BTS가 버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트위터와 유튜브. 당시 K-팝 아이돌들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쌓는 게 공식이었어요. 음악 방송에 나와서, 예능 나와서, 광고 찍고. 근데 BTS는 방송 기회 자체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SNS를 무기로 삼았어요. 멤버들이 직접 트위터에 글을 썼어요. 연습 중인 영상을 올리고 밥 먹는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한테 직접 답장을 달았어요. 당시엔 이게 엄청 파격이었어요. 아이돌이 팬이랑 직접 소통한다고? 그게 돼? 근데 이게 먹혔어요. 팬들은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 말을 걸고 있어. 나는 그냥 팬이 아니라 얘들 친구 같은 느낌이야. 그 유대감이 아미의 RMY라는 팬덤을 만들었고 아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이 됐어요. 그리고 아미는 단순히 노래를 듣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BTS를 직접 알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미국 팬이 유럽 친구한테 소개하고 유럽 팬이 남미 친구한테 공유하고 방송사 없이 대형 기획사 지원 없이 팬덤이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4부 진짜 터닝포인트.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가 나왔어요. 화양연화 화양년화시는 한자로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즉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앨범부터 BTS는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아티스트로 변했어요. 노래만 내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가 연결되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팬들이 그 세계관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이 무슨 의미야? 이 노래랑 저 노래가 연결돼 있어. 팬들이 직접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음악 소비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드디어 미국으로 넘어가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의 K-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했어요. 미국 주류 방송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반응은요? 관객석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국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워서 같이 불렀어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K-팝이 영어 없이도 미국에서 통한다고? 오브 빌보드 1위 그 순간 2020년 8월 21일 빌보드 핫 트랙 차트 1위에 다이너마이트가 올랐어요. 한국 가수 최초, 그것도 영어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영어 곡이긴 한데 K-팝 그룹으로서 빌보드 정상에 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Butter도 1위 Permission to Dance to One Week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서 BTS가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렸어요. 10년 전 망할 것 같다던 그 작은 회사의 유법명이요. 육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 운명을 만든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게요. BTS를 성공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방송 지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기만의 방향이 있었다. 남들이 하는 달달한 사랑 노래 대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청춘의 불안, 꿈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나침반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두 번째, 불리한 환경을 창의적으로 이용했다. 방송에 못 나가니까 SNS를 팠어요. 지원이 없으니까 팬들과 직접 연결했어요. 약점이 강점이 된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 팬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동료로 봤다. 아미는 BTS의 팬이기 이전에 BTS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 감각이 아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팬덤으로 만든 거예요. 실부 우리한테 적용해보기.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 없어요?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서 다 말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작도 못하겠어. 저 사람은 배경이 있어서 된 거잖아? 나는 달라. BTS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큰 회사가 없었고 방송 출연이 어려웠고 업계에서 무시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건 환경을 탓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것이었어요. 방송에 못 나가면 SNS를 해. 팬이 없으면 한 명씩 직접 만나. 지원이 없으면 내 이야기로 공감을 얻어.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의 의미예요.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 운명을 만든다. 환경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방향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BTS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8부 군 입대 이후 그래도 계속되는 이야기. 2022년부터 BTS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군 입대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는 의무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BTS가 군대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기세가 꺾이면 다시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미는 달랐어요. 기다릴게. 우리가 여기 있을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동안 BTS가 쌓아온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모인 팬들이 아니라 BTS와 함께 10년의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멤버들도 각자 솔로 앨범을 내고 군복무 중에도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여기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이게 단순한 팝스타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예요. 관계를 쌓으면 기다림도 가능해져요. 신뢰를 만들면 위기도 넘길 수 있어요. 마무리 오늘 가져가실 것 하나. 오늘 BTS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가세요.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세계 1위가 됐다. 이게 단순히 노력하면 돼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인트는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이 믿는 방향으로 걸었고 그 길에서 자기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환경이 나빠도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가게 돼 있어요. BTS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걷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